안녕하십니까. 3주차 응용 측량 실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1차 시에는 레벨 표적 읽기 실습 시간입니다. 레벨 표적 읽기 실습 시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타프를 세우고 남바 재료의 지반고는 100.000m, 기계를 3번 이상 옮기고 기고식 야장법을 이용하여 지반고를 구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벨을 세우고 남바 재료의 후시점을 읽고 남바 1, 남바 5, 남바 7은 천장에 스토프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기입을 할 때 마이너스로 기입을 해야 됩니다. 남바 3와 남바 6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즉 이기점입니다. 이기점은 전시와 후시가 동시에 있는 점을 이기점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 9번은 중간점입니다. 중간점은 단지 전시만을 취하는 점, 해당 지점의 높이만을 측정하기 위한 점을 중간점이라고 하지요. 지난주 여러분들 레벨 야장 기입한 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TP점에서 후시와 전시를 다르게 바꾸어서 기입을 해서 지방고가 틀린 학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과 이기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후시와 전시 뜻을 분명히 알아두어야만이 혼동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이나 중간고사의 시험을 본다면은 첫 지점에 레벨을 세우고 보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 그래서 유리한 겁니다. 즉 이기점에서 TP점에서 잘못 계산되면 그 이후로는 전부 지방고가 틀리기 때문에 첫 지점에서 가급적 많이 읽고 1번, 5번, 7번 같이 천정을 측정하는 경우, 즉 스타프를 거꾸로 읽는 경우 이기점을 세운다면 특히 혼동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천정점, 즉 스타프를 거꾸로 읽는 점은 이기점으로 사용하지 말고 중간점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직접 현장에서 실습은 못하지만 스타프를 찍어서 올리니까 스타프 읽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레벨을 세우고 이 선을 그어 놨습니다. 각각의 스타프를 써서 읽었을 때 눈금입니다. 그러면 1번점에서 남바 재료를 후실어 놓고 1번, 2번이 중간점이고 3번은 터닝 포인트, 즉 후시와 전시를 동시에 취한 점입니다. 그러면은 남바 재료의 눈금을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데는 1m라고 했죠. 1m고 남바 2 마냥 동그라미가 2개 있는 데는 2m입니다. 그리고 남바 1은 거꾸로 세워놨죠. 그러면 남바 재료를 보면은 여기 100이 있습니다. 100은 1m라는 뜻이죠. 그리고 100일은 1m 1cm 1.01입니다. 102는 1.02
미터가 되고, 그럼 100과 100일 사이를 보면은 여기에 중간에 5mm 단위로 네모를 해서 검게 칠해 놓았지요. 그래서 숫자로는 1cm 단위로 표기했지만 이 눈금 외에 그림으로 5mm 단위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5mm를 먼저 읽고 5mm 사이를 눈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바제로의 눈금을 읽어보면은 우선 100일과 102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1.01을 써놓으세요. 빈 용지에다가 1.01을 써놓고 그 다음에는 5mm 아래에 눈금이 있죠. 5mm 아래에 눈금이 있으니까 1.010에서 1.015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mm를 한번 읽어보세요. 1, 2, 3, 4, 5. 5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4mm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남바 제로 같은 경우 1.014로 읽어야 됩니다. 1.014 1mm를 여러분들이 연필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남바 제로 같은 경우 1.014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바 1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바 1. 남바 1은 스타프를 거꾸로 세웠지요. 그러면 거꾸로 세웠으면은 80, 99, 99와 100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99라는 것은 항상 미터로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0.99라고 일단 읽어줘야 됩니다. 혼동이 되면은 빈 종이에다 0.99를 일단 써놓으세요. 0.99와 100 요 사이에 있으니까 100은 1.00입니다. 1.00이니까 연필로 써놓고 그 사이를 보면은 5mm 단으로 읽으면은 5mm보다 아래에 있죠. 5mm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0.990에서 0.995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0.990과 0.995 사이에 있는데 이 눈금을 보면은 2mm보다는 조금 크죠. 그래서 요거는 3mm 정도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0.993으로 읽는 것이 정답입니다. 0.993 0.994는 약간 안 되고 0.993으로 남바 1번은 읽어야 됩니다. 남바 2를 읽어보겠습니다. 남바 2. 남바 2는 296과 297 사이에 있죠. 그러면 미터로 따진다면 2.96과 2.97 사이에 있습니다. 2.96과 2.47 2.97 사이에 있으니까 5mm 단위를 먼저 읽는다면은 5mm를 지나갔죠. 그러면 2.965에서 2.970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2.965와 2.970 사이에 있습니다. 지난주 과제물을 제출하다 보니까 레벨 읽을 때는 보통 측량할 때는 미리 단위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미터 단위로 표기할 때 2.970 2.97로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센치 단위만 읽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후시를 적을 때 1.700인데
1.7만 적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1m가 딱 떨어졌다면 그런 학생들은 1로 적을 겁니다. 1. 그러면은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터 단위만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1, 2 써놓는다면은 1.7 써놨다면은 여러분들이 측량을 할 때 10cm 단위로 측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효수차를 배웠을 거예요. 측량에서는 미리 단위까지 읽어줍니다. 그래서 미터로 보통 표기하기 때문에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런 것을 채점에 감점을 안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셋째짜리까지 읽었나 안 읽었나를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넘버 2번 같은 경우는 2.965와 2.970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2.967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8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2.967 8은 약간 안 됩니다. 2.967로 읽고 여러분들이 2.968이나 2.966으로 읽더라도 제가 중간고사 시험에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첫 주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레벨은 플러스 마이너스 1mm까지는 위로 1mm, 아래로 1mm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폭이 2mm니까 제가 현재 넘버 2 같은 경우 정답은 2.967인데 시험에서는 2.966 또 2.968까지는 제가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읽는 법을 실습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음은 넘버 3를 읽어보겠습니다. 넘버 3는 295와 296 사이에 있으니까 다행히 5mm로 딱 걸쳤지요. 5mm로 딱 걸쳤으니까 넘버 3의 정확한 독치값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2.955입니다. 2.955 5mm 단위로 딱 십자선이 만났죠. 그래서 2.95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까지 읽었으니까 기계를 한번 옮깁니다. 기계를 옮깁니다. 그러면은 3번이 시통이 잘 되고 그 다음 어디까지 읽을 건가 기계를 세워서 동시에 독치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기계를 옮깁니다. 예, 기계를 옮겼습니다. 두 번째 레벨에서는 이 3번을 먼저 읽습니다. 왜? 3번은 이기점으로 전시와 후시를 동시에 취한 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2번에서 기계를 옮겼을 때 3번은 후시점이 됩니다. 1번 기계점에서는 3번이 전시점이 되지만 기계를 한번 옮기면은 이미 넘버 3의 지방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옮겨서 3번을 읽은 점은 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장에 기입할 때 후시와 전시 이 난에 표기를 할 때 혼동이 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넘버 3의
후 시점을 읽어 보겠습니다. 십자선이 물론 여기서는 수평선만 그었습니다. 십자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296과 297 사이에 있지요. 그러면은 미터로 읽는다면은 2.960과 2.970 사이에 있으니까 2.965까지는 안 가죠. 5mm 아래에 있습니다. 5mm 아래에 있으니까 2.96, 2.963이나 2.964로 읽어줘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2.963과 2.964 사이에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 2.963, 2.964 둘 다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정확하게 읽으려면은 2.9635로 읽어, 네 자리까지 읽는다면은 2.9635로 읽어야 되는데 보통 세 자리만 표기하기 때문에 2.963 또는 2.964로 읽어주면은 이 정답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2.963으로 읽겠습니다. 2.963. 그 다음 넘버 4를 읽어보겠습니다. 넘버 4는 중간점이죠. 중간점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97과 298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은 2.970과 2.980 사이에 있는데 5mm를 추가했죠. 5mm에서 눈금을 보면 1mm 정도 더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6mm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2.976로 읽어줘야 됩니다. 넘버 4는 2.976으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버 5번. 넘버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스타프를 거꾸로 세워 놓았죠. 거꾸로 세워 놓았을 때는 눈금 읽는 것을 신중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은 빈 용지에다가 써 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292와 293 사이에 있는 겁니다. 292와 293 사이에 있는데 일단 292에서 쭉 밑으로 읽어야 됩니다. 5mm가 통과됐죠. 5mm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2.925와 2.930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5mm를 다시 읽는다면은 4mm까지 갔죠. 4mm. 그러니까 5mm 플러스 4mm 하면 9mm가 되니까 2.929가 되겠습니다. 2.9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기입할 때는 마이너스 거꾸로 되어 놓으니까 마이너스 2.929 거꾸로 스탑을 세워 놓으면 읽기가 좀 불편하고 혼동이 되니까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929가 정답입니다. 다음은 넘버 6번을 읽어 보겠습니다. 스타프를 일부러 가깝게 해서 잘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레벨에서 멀리 떨어진 스타프는
넘버 4번, 5번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지니까 작게 보인 겁니다. 또 레벨로부터 스타프를 50m 이상 떨어져 있다면은 이 숫자가 안 보일 겁니다. 망원경 배율을 아무리 높이도 잘 안 보일 때는 요 그림만 가지고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점을 보고 1m다, 2m다, 3m를 판단을 하고 눈금을, 그림을 보고서만 읽어줘야 됩니다. 넘버 6번 같으면 잘 보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2와 103번이 있으니까 1.020에서 1.030 사이에 있는 겁니다. 무조건 측량에서는 미리 단위까지 읽어줘야 되고 또 미터 단위로 표기해야 되니까 항상 1.020, 1.030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6번 같은 경우 5mm 이하에 있죠. 5mm 이하에 있으니까 6번 같은 경우는 1.02 2로 할 거냐 3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거의 1.0225 정도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22로 정답을 하겠습니다. 1.022입니다. 3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mm나 3mm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정답을 1.02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또 옮겨야 되겠죠. 6번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기점이에요. 전시와 후시를 동시에 읽는 점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기계를 옮깁니다. 기계를 옮길 때는 미리 스타프 배치 상황을 보면서 어느 지점에다 기계를 세울 건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근처를 가서 레벨을 세우기 전에 스타프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후시를 읽을 6번하고 7번, 8번, 9번인 10번을 동시에 보일 수 있는 자리를 선점을 해서 기계를 세워놓고 한 번 더 보십시오.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보이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기계를 옮깁니다. 네, 기계를 옮겼습니다. 기계를 옮겼습니다. 3번 이상 기계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3번째를 옮겼습니다. 여기에서는 3번째에서 많이 읽었는데 실제로 중간고사나 기사 시험에서는 가급적이면 1번에서 많이 읽으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기계를 세우고 측량을 할 경우 첫 점에서는 오차가 거의 없어요. 기계를 한번 옮기다 보면은 그때부터 오차가 발생되고 또 중간에 특히 이 기점에서 지방고에 오차가 발생되었다면 그 이후로 쭉 영향을 입기 때문에 즉 오차 전파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1번 점에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2번, 3번으로 갈수록 읽는 점을 줄이는 것이 점수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자, 3번째 기계를 옮겼습니다. 3번째 기계를 옮기고 나서 후시인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잘 보이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잘 보인다고 생각을 된다면은 3번의 기계를 세우고 수평을 맞춥니다.
그래서 정준나사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고 6번을 시준합니다. 망원경 배율을 조정하고 십자선을 조정해서 가장 잘 보이게끔 십자선을 조정하고 망원경 배율 조정하십시오. 그러면 6번을 시준을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 터닝 포인트에서는 눈금이 잘 보이게 일부러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TP에서 눈금을 잘못 읽으면은 그 뒤로 영향을 입기 때문에 6번을 일부러 잘 보이게끔 배치를 한 겁니다. 자, 6번을 읽어 보겠습니다. 6번은 1.010에서 1.020 사이에 나오죠. 그리고 5mm가 통과된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15와 1.020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5mm를 지나서 다시 5mm를 1mm씩 등분한다면은 2mm 정도의 십자선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7mm 정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1.0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15를 통과해서 2mm 정도에 있으니까 1.017이 정답이 됩니다. 1.017. 물론 어떤 학생들은 1.018로 읽는 학생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읽다 보면은 망원경 배율을 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일 때를 읽어줘야 되는데 조금씩 개인적인 오차가 있기 때문에 1.018로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mm는 전후는 제가 정답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17이 정답입니다. 자, 넘버 7을 읽겠습니다. 넘버 7은 스타프를 거꾸로 세워 놓았죠. 스타프를 거꾸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행으로 딱 만났죠. 딱 만났으니까 0.99로 딱 만났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 읽으면 눈금이 0.99인지 0.98인지 0.88인지 그래서 위에를 보면은 100이 있기 때문에 이게 99구나 하고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0.990 딱 떨어지죠.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은 297과 298 사이에 있으니까 2.97까지는 우선 읽을 수가 있죠. 2.970에서 올라가면은 1mm는 지나고 2mm는 조금 못 미치고 해서 저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 2.971로 하겠습니다. 2.971이 정답으로 봅니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 2.972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제가 측량 및 지원공간 산업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특급 기술자이고 하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기술자니까 제가 읽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가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를 취득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읽는 거를 정답으로 하지만 현재는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제가 읽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넘버 9로 가겠습니다. 넘버 9는 295와 296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은 296을 약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2.959로 즉 2.960이 아니라 1mm 아래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2.959로 읽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2.960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1mm 차이는 얼마든지 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2.959 2.960은 약간 못 미쳤죠. 그러니까 2.959로 읽습니다. 다음은 넘버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넘버 10번은 2.970과 2.980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 5mm를 통과했죠. 5mm를 통과했으니까 이것은 얼마로 읽어야 정답이 되느냐 하면은 2.978로 읽어 주어야 됩니다. 2.978 2.978입니다. 2.978로 읽고 다음은 기계를 철수하고 시작점으로 갖다 놓고 안전하게 기계를 세워놓고 이제 야장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야장을 보고 계산에 들어갑니다. 제가 야장을 이미 기입을 해 놓았습니다. 야장을 기입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야장을 빈 용지를 만들어 두고 출력을 여러 부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오는 야장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야장을 기입을 해 보십시오. 후시, 전시, 이점, 중간점 이거를 표시를 해 놓고 계산을 해 본 다음 제가 공개한 답안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서 1mm 전후는 정답으로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고 제가 읽은 거랑 여러분들이 읽은 값과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넘버 제로는 지방고는 100m고 첫 점에 세운 건 후시죠. 후시니까 1.014를 기입을 하고 2점, 3점, 1번, 2번은 전시로서 중간점이고 3번과 6번은 터닝 포인트니까 후시와 전시를 동시에 취한 점이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에서는 후시와 전시를 잘못 기입한 학생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후시란 뜻은 집안고를 알고 있는 지점에 스타프를 읽어서 독취한 값이 후시예요. 전시는 집안고를 모르기 때문에 집안고를 알기 위해서 세운 점입니다. 집안고를 알기 위해서 스타프를 써서 읽은 값 이것이 전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읽었다고 후시에다 놓으면 안 되고 3번점에서 먼저 읽은 값이 지방구를 알기 위해서 스타프를 써서 독치한 값이기 때문에 전시값이 됩니다. 순서대로 적다 보니까 후시와 전시를 바꿔서 적은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혼동이 되면 안 되고 후시는 지방구를 알고 있는 점에 스타프를 세워서 독치한 값, 전시는 지방구를 모르기 때문에 스타프를 세워서 읽은 독치값, 이렇게 명확히 알아두면 혼동이 없겠습니다. 6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넘버 6에서도 전시와 후시가 동시에 있는 터닝포인트 점이기 때문에 지방구를 알고 있는 지점에 세웠느냐 또는 지방구를 알고자 스타프를 세워서 독치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버 1번과 넘버 5번, 넘버 7번은 스타프를 거꾸로 세웠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항상 표시를 해 두십시오. 마이너스를 해 두시고 이 기계값은 넘버줄의 기계값은 지방구 플러스 후시가 되니까 100 플러스 1.013은 101.014입니다. 넘버 1번, 넘버 2번까지도 기계를 한번 세워서는 똑같습니다. 물론 넘버 1에도 기계를 써놓도 돼요. 넘버 2번에도 기계를 써놓도 되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넘버 3번에서는 이 기계구와 후시, 전시, 지방구 계산에 혼동이 돼서 틀린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구는 기계구 마이너스 전시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 기계구가 101.014고 전시값이 2.95니까 101.014 마이너스 2.955 하면은 지방구인 98.059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후시값을 더한 값이 101.02 기계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점은 2점에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2점에다 놓아야지만이 중간점이 없을 때 후시가 3개가 나오고 전시가 3개가 나와서 이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합계를 안 내놓고 이 점검을 안 한 학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합계를 내고 그래서 후시의 총화와 전시의 총화값을 계산을 해보십시오. 차이값을 구하고 넘버 10의 지방구와 넘버 제로의 지방구가 후시의 총화 마이너스 전시의 총화랑 같아야 됩니다. 여기 같게 나오죠. 이때 OK. 즉 이 뜻은 계산상의 착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량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야장에 기입된 것을 가지고 계산상의 착오가 없이 정확히 계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시의 총화 마이너스 전시의 총화를 계산하고 마지막인 넘버 10에서 넘버 0 사이를 계산을 해서 후시의 총화 마이너스 전시의 총화와 넘버 0에서 넘버 10 사이의 차이값을 반드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OK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3주차 과제 문제입니다. 3주차 과제 문제는 넘버 0의 지방구는 100.000m이고 기계를 3번 옮기고 기고식 야장법을 이용하여 지방구를
계산해서 제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계를 세워서 넘버지로의 후 시점을 읽고 1번, 2번, 3번은 전시값이 됩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은 중간점이 되죠. 전시와 후시를 동시에 취하지 않고 전시만을 취한 점이기 때문에 전시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계를 옮기겠습니다. 기계를 옮기면은 넘버 3은 후시값이 되고 4번, 5번, 6번은 7번은 전시가 되죠. 그런데 3번과 7번은 T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또 옮기겠습니다. 기계를 옮기고 나니까 7번은 후시가 되고 8번, 9번은 전시가 되는데 이 9번은 스타프를 거꾸로 세워놨죠. 그리고 10번, 마지막 10번은 전시의 TP란에 적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서 야장을 기입을 하고 기계구와 집안구를 구해서 후시의 총화 마이너스 전시의 총화를 계산해보고 또 넘버 10과 넘버 0 사이의 차이값이 후시의 총화와 전시의 총화 차이값과 맞는가를 확인한 다음 OK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서 PDF로 파일을 만든 다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제출하지 말고 이 정답만 3주차 과제에서 이 정답만 기입을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3주차 1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